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 LAFC. 저희가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저는 황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중국 팜플레이에서 LFC 중계 중인 이명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좀 어땠나요? 중계하는데 좀 힘들었죠? 일단 좀 많이 힘들었고요. 글쎄요. 일단은 결과가 좋으면 역시 우수한 주고, 결과가 나쁘면 좀 아무래도 우울한 주인데,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좀 일교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날씨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. 제가 네. 알러지에 좀 많이 이제 시달리는 편인데, 지금이 가장 목이랑 환절기? 약간 그 기상 변화에 따른 호흡기에 많은 또 이제 환절기 질환을 맞아요. 좀 환절기 일으켜가지고. 맞죠. 지금 이제 또 막 더워지는 시기니까 한국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막 오락가락한데, 예, 우리 성적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쿠팡 플레이 통해서 경기도 지켜보고 또 이제 못 챙겨봤었던 거 우리가 또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쵸. 이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지만, 그러니까 뭐 저희가 경기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뒤에 하긴 할 텐데, 뭐랄까 이게 좀 패배가 뭔가 익숙한 그림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가? 조금 더 지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여러모로 최근에 LFC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, 어쨌든 뭐 이것 또한 좀 지나가야 되고, 그리고 이것 또한 잘 이겨내야 뭐 MLS도 그렇고 콘카카프도 그렇고 LFC 팀적으로도 상당히 좀 잘 분위기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해볼 경기는, 아무래도 이 산호세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, 어쨌든 LAFC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대회를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, MLS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, 좋은 경기를 가져가고 있다가, 이번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패였거든요. 음. 스코어 차이도 그렇고, 경기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뭐 전반적으로 이 산호세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봤나요? 아무래도 이제 산호세라는 팀 자체가 올 시즌 저도 이 중계 준비를 위해서 LFC가 아닌 또 산호세 경기까지도 쭉쭉 살펴봤는데, 개인적으로 요즘 봤던 MLS 팀들의 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어요. 지난 시즌에 이 팀이 이제 78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리그에서 실점이 좀 많았던, 순위도 굉장히 낮았던 팀이었는데, 이 브루스 아레나 감독이 올 시즌에 이제 새롭게 지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휘봉을 잡았거든요. 이 브루스 아레나 감독은 얼굴 보면 되게 좀 낯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우리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미국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던 분이세요. 그래서 음. 지금도 여전히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를 이끌고 있는데, 저는 그분의 노련미가 되게 좋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요즘에 이 팀 보면은 그 차키리스 선수를 내세워서 4-3-3 형태에서 오른쪽에서 만들어가는 유기적인 측면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잘 후연돼 있는 팀이고,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연계 이런 부분에서 공격 전개나 수비 접근까지 되게 조직력이 잘 완성된 팀이거든요. 그리고 이번 경기 때 또 손흥민 선수와 또 오랜만에 재회한 전 토트넘 또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지금 산호세에서 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지정 선수입니다. 근데 이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해서 역습 상황에서 딱 그 베르너가 보여줄 수 있는 침투 있잖아요. 라이프치히 때 특히 많이 보여줬던. 그걸 유감없이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산호세가 지금 베르너까지 합류를 하면서 더 강해진 팀이고, 이미 그 전부터 기세가 상당히 올라와 있었고, 그러면서 이제 역습 상황에서의 장점을 잘 살렸던 것이 LAFC를 무너뜨리는데 많이 좀 일조하지 않았나. 개인적으로는 지금 서부 컨퍼런스에서 밴쿠버가 성적이 제일 좋기는 한데,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호세의 경기력에 저는 더 요즘에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에서 1등급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왜 베르너의 침투를 이야기할 때 토트넘 시절이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? 토트넘 시절 베르너의 침투는 좀 실망스러웠나요?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사실 그래서 베르너가 침투할 때 사실 우리 이제 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, 제발 그 약간 그 티모 베르너 하다가 하지만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그런 뜻에서 이제 뭐 그러나라는 얘기까지도 좀 많이 했었던, 또 황정현 해설위원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첼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베르너 선수가 이제 첼시에서 뛸 때 팬들한테 어떤 이제 좀 약간의 아쉬움을 줬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, 그때 모습을 기대했지만 이 선수의 전성기 무대였던 라이프치히 때의 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산호세 입장에서 다행이었고 LFC에게 좀 치명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산호세 경기 운영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결국 이 전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뭐, 그러니까 형철이 형 얘기한 그거랑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,
그러니까 LAFC 이거 실점한 장면 보면 다 전환 상황에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가 역습 상황에서의 기회도 되게 잘 살렸고, 그리고 어쨌든 수비에서 공격으로 트랜지션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뭐랄까, 저는 LAFC가 이번 경기에서는,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수비가 지금 계속 괜찮은 팀이었잖아. 오히려 득점이 좀 안 터져서 고민이 있었으면 있었지, 수비적으로 뭔가 대량 실점하면서 무너졌었던 경기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, 사실 이번 경기는 저는 특히나 전환하는 상황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 라인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선수 간격도 되게 많이 벌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산호세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딱 그 공간에 있어서의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도스산토스 감독 인터뷰에서도 전환 상황에서 실점을 한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페인이었다라는 그런 언급을 이제 했듯이, 산호세가 그런 역습 상황에서 이점을 굉장히 잘 살린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, 이게 LFC적인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해보면 지금 선발 명단이 같아요. 산호세전도 그랬고 이제 두 대회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좀 변화 없는 선발 명단을 들고 나왔고,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? 사실 이제 조금 의외였죠. 왜냐면 이 크루자술과의 8강 2차전, 북중미 챔피언스컵이죠. 8강 2차전 경기를 치르고 왔는데 그 경기는 경기장 고도가 2,000m가 넘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선수들이 그 한번 고지대 원정 다녀오고 나면은 이 고산지대에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선수들의 체력 소비나 약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선수들도 개인마다 좀 있다고 하니까 고지대의 어떤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, 저는 두 가지가 일단 의아했거든요. 첫 번째는 일단 고지대 원정을 주중에 다녀왔는데도 충분한 휴식 없이 똑같은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좀 고수가 된 점. 왜냐면 이게 결국은 강팀 대 강팀으로 만났을 때는 그 어떠한 대전이라고 해도 기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. 이번에 지난 주말에 끝났던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 아스날의 많은 팬분들이 불렀던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이라고 불렀던 그 매치업만 봐도 두 팀 다 지공 상황에서의 리듬이 서로 맞붙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대신 전환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압박하고 부딪히면서 주고받는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. 그래서 선수들의 체력과 기동력이 중요한데, 산호세와의 경기도 지금 서부 컨퍼런스에서 순위권 높은 팀들 간의 경기였는데 같은 라인업으로 나오면서 뭔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, 이게 좀 아쉬웠던 페인이었다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, 전반전에 LAFC가 전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. 선수들 체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패스미스라든지 역습에 나갈 때 어떤 경쾌함은 예전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두 줄을 확 갖추면서 전반전은 정말 노골적으로 사노세의 공격을 좀 막겠다, 수비하겠다라는 느낌이 제대로 좀 들었거든요. 근데 후반전에 의아했던 건, 이게 왜일진 모르겠지만 전반보다 체력이 더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뭔가 경기 플랜적으로 후반전에 조금 더 이기고자 승부수를 던진 걸 수도 있어요.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. 이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체력적으로 만약에 후반전에 더 떨어졌던 거라고 한다면 그걸 미리 이제 교체를 통해서 안배해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웠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, 만약에 맞불을 놓으려고 전략을 세웠던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그러면 냉정히 봤을 때는 전략이 실패였다고 봐야죠. 왜냐면 올라왔고, 특히 실점 과정들을 보면 좌우 풀백에 있던 세구라랑 팔렌시아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풀백 뒷공간을 바로 그냥 스루 패스를 사노세 선수들한테 허용을 하면서 LAFC가 역습을 맞고 실점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명확하게 패배의 이유를 정리하기 힘드나 일단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후반전에 만약에 맞불을 놓으려 했던 전략이었다면 이거는 전략의 실패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날 이제 뭐 교체로 출전을 하긴 했지만 홀링세드 선수가 했었던 얘기가,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실수였다면 괜찮지만 이 지는 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흐름이 됐을 때는 팀 전체가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또 해줬거든요.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업로드 시점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콜로라도전에 아마 이제 끝난 뒤에 영상이 좀 업로드가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제 홀릭세드의 얘기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경기에 대한 실수로 끝나야지, 이런 식으로 흐름이 쭉 이어지면서 패배하는 경기 수가 쌓이게 되면 이건 자칫 잘못해서 지금 쫓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다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일단 LAFC 선수들이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,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의 흐름이 살짝 꺾여져 있고, 물론 이제 다행히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, 크루사술전도 저는 굉장한 고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넘겼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일단 콜로라도는 잘 준비를 해서 리그에서의 흐름을 조금 더 반전시키면 좋겠다,
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,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딱 요거죠. MLS 콘카카프. 그러니까 리그냐 아니면 토너먼트 대회냐 이건데, 이거는 비단 MLS, 그러니까 미국 무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저희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일정도 분명히 있고, 그리고 이걸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봤을 때도 사실 뭐 프리미어 리그와 지금 뭐 단적인 예로 아스날을 또 예를 들 수 있겠죠. 리그와 이 챔피언스 리그를 어떻게 병행을 할 것이냐. 심지어 아스날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의 4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, 리그에서는 어쨌든 이제 MLS는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조금 더 목전에 둘 것이냐, 그러니까 목표로 삼을 것이냐,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에 좀 더 힘을 쏟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, 사실 LAFC 다르지 않습니다. 이 두 대회 병행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에 무게감을 좀 둬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, 도산토스 감독 역시도 이게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 안에서 균형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, 저는 MLS는 아직 만회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해요. 설령 뭔가 한두 경기 정도에서 결과가 조금 안 따라오더라도 일단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저는 모든 시선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? 되게 좋은 말씀을 저도 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,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우리가 아무래도 원래 더 익숙하게 생각했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, 이 두 대회와 비교하면 일단 대회 명칭부터가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고 챔피언스 컵이잖아요. 왜일지를 생각해보면 리그가 대회에서 진행이 되질 않아요. 이 북중미 챔피언스 컵은 딱 반년 진행이 되고요. 되게 그 반년도 말이 반년이지, 사실 2월 한 초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5월 한 초중순 이쯤에 보통 끝내는 거니까 정말 단기 한 3, 4개월 정도의 모든 대회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16강전 이전에 1라운드부터 이렇게 그 기간을 산정해 봤을 때도 이 정도로 기간이 짧거든요. 그러니까 대회가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16강 이전에 24개의 팀이 들어와서 먼저 그 1라운드 경기를 치르고, 그 다음에 16강, 8강, 4강, 결승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서 대회 진행 방식에 리그가 없죠. 바로 토너먼트입니다. 이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뭐 보통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든지, 특히나 요즘은 뭐 아시아도 유럽도 조별 리그가 아예 없잖아요. 리그 페이지라는 걸 하잖아요. 경기 수도 늘어났고.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리그 페이지를 진행할 때 그 대회 팀들을 보면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아요. 당장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리그 페이지 때 꽤 강했는데, 그거에 대해서 라리가나 세리아 팀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리그에 비중을 두고 토너먼트 때 조금 비중을 덜 둔 거 아니냐는 분석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토너먼트 들어가니까 리그 페이지 때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당했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들이 오히려 상대 팀의 대응 전술을 준비해서 토너먼트에서 선전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보면 대회에서 원래 유럽이나 아시아는 되게 초창기 딱 그 대회에서의 앞부분 정도 리듬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서는 타이트함이 좀 줄어듭니다. 그때는 팀들이 리그에 집중할 수 있고 조금 더 일정에 대한 안배를, 체력에 대한 안배를 하면서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죠. 근데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단기간에 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맞춰지고 시작부터 토너먼트다 보니까 쉬어갈 틈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익숙하게 더 생각할 수 있는 아시아나 유럽보다도 시작부터 더더욱 이제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대회 자체의 타이트함 때문에 좀 선수들이 많은 걸 쏟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특수성이 아닐까 싶고, 또 하나는 저도 이거를 이제 제가 직접 관찰자가 돼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북중미 대륙의 특수성이죠. 이 멕시코 고지대요. 진짜 미치게 합니다. 진짜로.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을 좋아하셔가지고 남미 지역 예선, 월드컵 예선을 보셨던 분들은 더 일찍이 아셨겠지만, 이 팀들도, 이 남미 대륙의 선수들도 볼리비아 원정 이런 데 갔다 오고 나면은 되게 힘들어하거나, 아르헨티나, 브라질 같은 강팀들도 볼리비아한테 덜미 잡히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. 원정팀의 약간 무덤 같은 느낌으로 이미 예전부터도 유명했고, 사실 당장 이제 또 우리가 콘카카프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크루자스 역시도 굉장히 여러분 참고로 톨루칸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콘카카프 이제 치러야 되는 톨루칸은 더 높은데 크루자스도 상당히 높았고, 이게 제가 17세 17세 아시안컵을 이제 중계를 우리 대표팀 경기를 할 때 하나 전달을 받았었던 건데, 그 경기가 이제 사우디에서 진행이 됐거든요. 거기가 해발 한 1700m 정도 돼요.
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팀 미디어 오피서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받았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 선수들도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산지긴 하지만 우리는 고지대는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경기를 펼치는 게 이렇게 고지대에 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 중에 그 훈련을 하는 와중에, 그러니까 경기 실제 경기 아니라 훈련하는 와중에도 코피 쏟는 선수들도 이 스쿼드 내에 되게 많았었고, 근데 이게 사실 사우디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멕시코나 북중미 대륙의 뭐 이명철 의원이 얘기한 그 특수성을 고려를 하면은 이게 고지대도 보통 고지대가 아닌데 심지어 이동거리 역시도 지금 엄청 길잖아요, LAFC가.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유럽이나 아시아권에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보다도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가지는 특수성이 훨씬 더 선수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저도 딱 그 같은 의견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MLS는 이 미국 스포츠 문화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, 그리고 당연히 미국 번역이 있는 스포츠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KBO 리그로 예시를 좀 들어봤을 때 정규리그 성적으로 우승팀과 준우승팀, 뭐 대륙 뭐 나가는 팀 이게 딱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. 포스트 시즌이 있죠.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.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지난 시즌 LFC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지난 시즌에도 결국은 이제 정규리그 성적 뭐 최상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으로 맞췄는데 중요했던 건 결국 밴쿠버의 그 토너먼트 맞아요. 경기였었잖아요. 단판전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MLS는 그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순위권만 유지가 되면 그 뒤에 있을 MLS 컵 토너먼트에서 비중을 뒀을 때 축구가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일정상의 이유 때문에서라도 순위와 별개로 언더독의 사례를 쓰기에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MLS보다는 일단은 대회가 이제 4강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4강 1, 2차전 결승 한 경기 3경기 이기면 LAFC는 구단 최초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을 할 수 있거든요. 이런 동기부여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챔피언스컵에 비중을 두는 게 저도 황덕현 해설위원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. 네, 그리고 어쨌든 리그에서는 흐름만 좀 잘 유지를 하되 이게 왜냐면 경기가 지금 현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요일에 경기하고 토요일에 경기하고 다시 수요일에 경기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이동거리인데 이게 휴식할 수 있는 텀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로테이션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홀린스헤드가 딱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일정 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호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LAFC는 거의 2배 가까운 경기 수와 이동 거리를 소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조정 혹은 선수 등록 제한을 좀 풀어서 선수단을 보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어요 이번 인터뷰 때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팀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로테이션이 지금 필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MLS 내에서의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더라도 저 역시도 지금은 이제 콘카카프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게 어쨌든 트로피는 영원하거든요.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했었던 게 손흥민의 유럽 내에서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였고 결국 토트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유로파 우승 트로피를 또 들어 올렸기 때문에 뭐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뿐만 아니라 뭐 토트넘 팬들이나 또 해축구 보시는 팬분들이 되게 저는 거의 만족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트로피 우승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MLS 내에서의 좀 나쁜 흐름만 가져가지 않도록 도스산토스 감독이 팀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MLS 그리고 콘카카프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요. 저희가 뭐 이제 업로드되는 시점 자체가 콜로라도전은 이미 마무리가 된 시점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디 콜로라도전에서도 이 좀 패배하는 흐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미네소타전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기도 사실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되게 좀 이른 시간에 열려요. 새벽 6시가 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보기가 좀 힘든 시간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MLS 팔로우하시고 LAFC 좋아하시는 분들 또 손흥민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 역시도 또 쿠팡 플레이 통해서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미네소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역시 이제 이 팀도 좀 촘촘하게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좀 굉장히 빠르고 좀 실용적인 측면 위주의 역습을 좀 가하는 팀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촬영의 시점에서는 저희가 주중 경기 결과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LAFC를 만나기 직전에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한때 3연승까지 어쨌든 거둘 정도로 이 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력은 만만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LFC 입장에서도 되려 이제 기동력의 문제가 자칫 발생을 했을 때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아무래도 따를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네소타의 어떤 상성이 자칫 LFC에게는 좀 독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
뭐 도스 산토스 감독의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이번 사노스전과 다른 좀 더 현명한 임기응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, 그러면서도 팀에게 먼저 따라와야 되는 건 수비 안정감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크루자스와의 경기도 고지대라는 투수성은 있었지만 그날 경기 요리스의 선방이 한 8번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위기가 좀 많아요. 그리고 그 수비의 타이트함이 원래도 요리스의 선방 덕분에 LAFC가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요리스의 폼은 여전하다 보거든요. 근데 수비에서 허용하는 어떤 실점 위기의 어떤 밀도 자체가 너무 지금 깊어졌습니다. 굉장히 좀 불안해진 거죠. 그래서 지금 수비의 안정감을 콜로라도전을 통해서 어떻게 좀 회복을 했을지가 관건이고, 또 거기에 대해서 미네소타전 역습에 대해서 LAFC가 어떻게 준비할지가 관건이다. 지금 제가 가장 LAFC에서 불안 요소로 꼽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에런 롱이 이제 크루자스 원정에서부터 명단에 들어와서 아마 조만간 경기는 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콜로라도전 때 뛸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뭐 그건 저희가 지금 체크가 안 된 상황이니까. 근데 에런 롱 선수가 일단 들어와서 포르테우스 타파리의 체력 부담을 빨리 좀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이제 황덕현 의원이랑 제가 계속 그 리뷰할 때마다 센터백은 항상 포르테우스와 타파리였습니다. 근데 아무리 센터백이 다른 필드 플레이어 다른 포지션보다 좀 활동량을 많이 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들이 이제 경기 자체를 뛰고 준비하고 계속 풀타임을 소화하는 건데 부담이 안 따라올 수 없죠.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센터백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롱의 복귀가 그래도 굉장히 좀 다행스럽지 않나 싶고요. 또 하나는 아직 유스타키오 선수의 복귀 소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거든요. 유스타키오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. 그 안녕 LFC 초반에 할 때 내가 이 팀 최애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건가요? 아니 지금 다른 돌아올 그 기미가 안 보여 지금. 저도 마지막으로 뉴스를 접한 게 이제 부상 치료를 위해서 다리 쪽 통증이 있으니까 포르투갈에 잠깐 좀 넘어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었는데, 뭐 원래 이제 루머로는 4월 말쯤 복귀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지난달 정보입니다.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유스타키오 선수가 돌아와야 돼요. 이게 그 선수의 퀄리티 때문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미드필더 뎁스도 그렇습니다. 지금 델가도, 틸먼, 초이니 3명이 뛰면요, 나머지 미드필더 쪽에서 로테이션 돌려줄 자원이 이 지난번 포틀랜드전 때 엄청 멋진 골을 넣었던 주드 테리 정도 외에는 미드필더 쪽에 지금 채워줄 선수가 없어요. 뎁스가 얇은 거죠. 지금 LFC가 뎁스가 굉장히 얇고, 사실 이 팀의 지금 스쿼드를 봤을 때 중원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팬분들이 우리 굉장히 좀 많으신데, 중원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지칠 대로 지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미네소타의 어떤 상성을 떠나서 LAFC의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 선수들 스쿼드가 좀 얇은 편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때 가서 어떨지가 저는 가장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미네소타가 지금 이제 댈러스랑 경기를 앞두고 있긴 한데, 댈러스전을 좀 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뭐 US 오픈컵이나 MLS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치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공식전으로 따졌을 때 안 졌거든요. 지금 4경기째 좋은 모습이고 MLS만 놓고 봤을 때는 3연승이라 사실 이게 댈러스 경기 결과랑은 살짝 무관하게 냉정히 따지면 지금 흐름을 조금 더 잘 탄 쪽은 미네소타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우리가 순위를 좀 따져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은 있겠지만 LFC가 조금 더 높은 순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이 팀이 어쨌든 좀 변화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고 여기서 반등 계기도 많이 마련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미네소타 역시도 이제 바로 직전 경기 포틀랜드전을 뭐 이제 참고로 또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팀 자체가 또 이제 백스리를 쓰는 팀이라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했었던 건 LAFC의 득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내려설 때 백파이브로 좀 수비적인 부분을 상당히 두텁게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 점을 이제 또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도스산토스 감독이 이제 좀 나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, 뭐 이명철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 중원의 뎁스라든지 선수들의 체력 문제 역시도 미네소타전,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콜로라도전에서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콜로라도전 좀 잘 치렀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전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북중미 챔피언스컵 여정도 LFC가 좀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뭐 시작부터 좀 산호세전이 워낙 대표였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침울함 속의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, 어쨌든 이 대회에 집중하는 그런 밸런스도 잘 잡아가지고 두 대회 모두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, 미네소타전 그리고 콜로라도전도 잘 치러서
저희가 다음 안녕 LFC 방송할 때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안녕 LFC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다음 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